도로와 신항만 등 새만금 내 핵심 기반 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새만금 내부 개발 역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5년 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새로운 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지역 내 5,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공장이 예술공간과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등 전주 원도심 내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 귀성객들은 고향의 정을 듬뿍 안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고 시민들은 가족들과 휴일의 여유로움을 즐겼습니다. 첫 소식 조창현 기자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까지 가족들과 함께한 귀성객들이 서둘러 버스에 오릅니다. 양손에는 부모님의 정성이 담긴 보따리가 가득 들려 있습니다. 명절이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자식을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아쉽습니다. 명절 때 이렇게 애들이 왔다가 가니까 너무 허전하네요. 귀성객들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한아름 정을 마음에 담고 갑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닷새간의 연휴가 짧게만 느껴집니다. 명절 때 다 내려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친척들도 보고 그다음 그간에 못 봤던 부모님도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시민들은 한옥마을 등 도심 주변 유원지를 찾아 연휴 마지막 날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고즈넉한 향교에서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전주 한옥마을에 와서 너무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오늘을 계기로 이제 좀 더 충전을 하고. 오가는 길은 항상 고되지만 즐겁게 맞아주는 가족들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연휴였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새만금을 가르는 도로망 공사와 신항공사 등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반시설 구축이 탄력을 받으면서 새만금 내부 개발 역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김제 진봉면을 잇는 16km의 새만금 동서 이축도로가 새만금호를 시원하게 가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부안에서 군산을 잇는 새만금 남북도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에 완공되면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십자형 도로망이 완성됩니다. 동서 이축과 남북 이축이 완공되면 새만금 어느 지역이든 15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에 맞추어 잼버리 대회장인 새만금을 잇는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공사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호남 고속도로 등 기존 고속도로와 연결돼 새만금까지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수출 물동량을 새만금 신항에 실어 나르는 인입철도가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항에서 대야 구간 43km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사업 추진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새만금 신항공사는 방파제가 완공된 데 이어 진입도로와 호항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새만금 기반 시설 공사 예산이 올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 예산이 전체 예산의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내부 개발의 그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새만금 핵심 기반 시설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5년째를 맞고 있는데요. 그동안 농촌진흥청은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면서 전북에 5,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 지원을 받아 한우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신갑섭 씨. 신 씨는
TV와 휴대전화로 축사안을 살펴보고 온도와 습도, 사료 급여량, 분만 횟수 등을 관리합니다. 송아지는 젖먹이 로봇이 우유를 줍니다. 생산비도 절감되고 송아지도 1년 일산 수태가 향상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되고 있습니다. 여느 복숭아와 달리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는 품종인 유미입니다. 과수원 주인은 새 복숭아 품종 덕분에 올해 봉지 씌우기 인건비 500만 원을 아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드는데 지금 이 경우는 봉지를 안 씌우니까 정말 농사짓기 쉽죠. 이처럼 전북은 농촌진흥청이 신기술을 개발하면 가장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5년 전북 이전 이후 2,800명을 공무직 등으로 직접 고용하는 등 5,6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지난해에만 임금과 공사비 등으로 1,839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2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북 지역의 농산물 브랜드도 올라가고 그것이 경제적 파급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립농업과학원과 국립식량과학원 등 5개 산하기관과 함께 전북으로 이전한 농촌진흥청. 지역 경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문을 닫은 공장이 예술 공간과 어린이들의 교육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전주의 원도심에서는 예술을 소재로 한 도시 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공장이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1단계 사업에 이어서 12월부터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주시는 바로 옆에 있는 폐공장 건물에 내년 6월까지 유초 중학생을 위한 예술교육 공간을 조성합니다. 초등학생들의 정규 수업과 중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까지 하게 되고 놀이 공간과 아카이브 시설도 들어서게 됩니다. 1단계는 예술 창작과 전시 기능이 있다면 2단계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옥마을 인근의 서학동 예술촌에선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됩니다. 마을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중심이 돼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소극장에서 어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마을 영화제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한 어떤 예술로 재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학동 예술촌의 도시 재생 사업엔 2022년까지 1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예술을 할 수 있는 공간, 배울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전시되고 또 판매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호송동의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에선 12월부터 업사이클 센터 건립 공사가 시작돼 도시의 가장 어두웠던 장소가 생산의 공간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라도가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해 동북권 특별회계 사업을 벌여왔지만 효과는 턱없이 낮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도의회 황희탁 의원은 동북권 특별회계 사업이 추진되기 한 해 전인 2010년과 5년 후인 2015년을 비교한 결과 동북권 6개 시군의 지역 내 총생산이 전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더 줄었거나 정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에 이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2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주소와 상관없이 지정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전북에서 전국체전이 열리는데도 국정감사를 면제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국회교육위원회가 다음 달 17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지금까지 전국체전이 열리는 시도의 광역단체는 국정감사를 면제해주던 관례를 벗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비전관 변호사도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등 검찰 지휘부를 만나 변론할 수 있도록 변론 기일제가 시행됩니다. 전주지검과 전북변호사회는 특정 요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해 변호인들이 검사를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등 검찰 지휘부를 통한 변론권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발행한 군산사랑 상품권이 100억 원가량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3일 300억 원 규모의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지금까지 100억 원이 판매됐으며 상품권의 구매 한도액을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판매량이 더욱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 금암광장 일대에 일방통행을 도입하는 공사가 다음 달에 시작됩니다. 전주시는 기린루와 팔달루가 합쳐지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는 금암광장 일대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암광장에서부터 150m 구간에 일방통행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설계가 마무리돼 다음 달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안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전북은 오늘 2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에서 12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